안녕하세요. 공원주입니다. 어, 올해 초에 제가 지인들로부터 혹시 그 마스크를 좀 구해줄 수 있냐고 있는지에 대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 갔던 업체 및 마스크를 제조하는 대표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마스크 문의를 드렸더니 4월까지는 이미 공급이 불가능하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마스크 공급 단가가 뭐 1,000원 초반에서 몇 주 지나면은 1,500원, 1,600원, 1,800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공급 단가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스크 업체도 많이 늘어났고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훌쩍 넘어버린 상황에서 저희 마스크 업체들이 판매할 곳을 잃고 창고에는 재고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10월 23일에 마스크 해외 판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발맞춰 해외 진출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외 인증 중 FDA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FDA 마스크 등 등록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FDA 의료기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FDA 의료기기의 개요, 그리고 FDA에서는 의료기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각 분류된 등급에 해당하는 간략한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가지로 구분되는 FDA 인허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FDA 의료기기 등급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FDA 마스크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크가 분류되어지는지, 그리고 호흡기와 마스크의 차이, FDA 마스크 분류 예시와 코드별 등급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 마스크 수출 절차인데 네 번째 챕터에서는 미국 마스크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5번째 챕터에서는 소요기간이랑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10K에 대한 설명으로 510K는 트래디셔널 510K가 있고 Abbreviated 510K 그리고 스페셜 510K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트래디셔널 510K 및 Abbreviated 510K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510K 제출 서류가 어떤 건지, 제공 정보, 그리고 기기 설명,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위험 분석 수행, 리스크 어세스먼트, 유체 저항성, 그리고 여가 성능, 차, 델타 P 테스트, 그리고 가연성 테스트, 그리고 라벨링, 마지막으로 EU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미국 FDA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FDA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며 한국의 식품의약처와 같은 정부기관입니다. FDA는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FDA는 국가적인 테러를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DA 의료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시장이며, 그에 걸맞게 1000여 가지가 넘는 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이 확정되어 있으며, FDA 홈페이지에 각 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DA 의료기기의 개요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 FDNC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등록이 필요하며 사용 용도, intended use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라벨,
사용 설명서, 홍보 및 광고에 대한 문구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제품이 FDA가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기인지 먼저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 Intended Use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Intended Use에 따라서 헬스케어 퍼스널, HCP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General Public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또한 FDA 대상 제품은 FDNC 201H 법의 정의를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사용 용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퍼스널, HCP 및 더 제너럴 퍼블릭으로 구분되며, 같은 제품이라도 HCP 용도일 경우에는 FDA 규제 대상, 그리고 제너럴 퍼블릭 용도일 경우에는 FDA 규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벨, 사용 설명서, 홍보 및 광고 문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의료기기 등급 분류를 보시면 의료기기의 등급은 환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1 등급은 인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구로서 고무장갑과 밴드, 의료용 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클래스 1 의료기기의 일부는 시판전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510K나 GMP, QSR 요구사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2 의료기기는 인체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클래스 2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2는 객관적 동등성 자료, SE라고 표현하고 있고, Substantial Equivalence의 줄임말입니다. 객관적 동등성 자료에 따라서 결정되며,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판전 승인, PMA, Pre-Market Approval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QSR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3 의료기기는 인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이며, 판매 전 승인, PMA 절차를 통해 FDA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3의 예를 들면 이식용 심장 밸브,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FDA 인허가 프로세스입니다. FDA 인허가 및 승인 프로세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 등록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모든 시설에게 적용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타이틀 21 CFR 파트 807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리스팅은 해당 의료기기 제품을 리스팅 또는 제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판정 관리는 크게 일반 관리에 해당하는 510K 및 특별 관리에 해당하는 PM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마켓 어프로벌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의 경우는 옆에 보시면 타이틀 21 CFR 파트 807 서파트 2 법규를 따르고, 특별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타이틀 21 CFR 파트 814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CFR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약자로 미국 연방 규정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CFR은 총 50개의 타이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이틀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는 여러 특별한 규제 영역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 시판 후 관리는 네 번째죠. 시판 후 관리는 일부 클래스 2, 클래스 3 등급 제품에 적용되는 시판 후 조사, 의료기기 추적과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적용되는 부작용 보고로 나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는 QSR 심사에 해당하며 클래스 1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면제 사항입니다. 마스크로 예를 들면은 FXX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디바이스 클래스 2등급이며 510K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MSH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용 호흡기는 클래스 2지만 510K 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의료기기 등급 파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웹페이지는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 검색하실 때 FDA Product Classification Database를 치셔서 검색하시거나 검색하셔서 제 상단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거 준비된 링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교육 교재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FDA Product Classification Database를 검색하면은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클릭해서 나온 페이지이고 그 서치 데이터베이스 바로 아래 디바이스 네임을 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분류되는 코드를 찾거나 찾으려는 클래스에 대한 레귤레이션 넘버, 등급 규정 번호를 입력하여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교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챕터는 FDA 마스크 분류입니다. FDA 규제 대상인 마스크는 앞서 정의한 대로 FD&C 법에서 요구한 정의한 요구사항, 사용 목적이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질병 또는 기타 상태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인 것이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의료용 페이스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FDA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로 불리는 PPE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로 위험 또는 감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의복이나 장치로 마스크, 호흡기 및 고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N95 레스피레이터와 수술용 마스크는 모두 PPE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와 호흡기의 차이에 대해서 보시면은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주며 안면에 완전히 밀착되지는 않습니다. N95 레스피레이터는 마스크와 달리 안면에 타이트하게 밀착되고 공기 중의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품이며 현재 PPE로 분류된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DA 마스크 분류의 예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페이스 마스크, 그리고 서지컬 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호흡기로 불리는 FFR 중 하나인 N95 레스피레이터 제품은 모두 보건용으로 FDA 규제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FFR을 보시면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필터링 효율 수준이 고려되는 제품입니다. FFR은 필터링 페이스 피스 레스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국내에서 필터링 효율에 따라서 분류되는 마스크 예로는 저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저도 착용하고 있는 이 KF80이나 KF94가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마스크는 FDA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용, 비의료용의 관점에서 N95 호흡기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N95 호흡기는 먼지에 노출된 건설이나 산업 현장에 사용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지컬 N95 레스피레이터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일회용 호흡기 보호 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NIOSH의 규제가 적용되는 클래스 2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프로덕트 코드로는 MSH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FDA 규제 마스크를 의료기기 등급 분류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소화용 페이스 마스크, 향균제,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는 수술용 마스크, 외과용 호흡기, 향균제,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는 N95 호흡기는 2등급으로 분류되며 의료용 액세서리는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 위한 향균제,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하는 N95 호흡기와 N95 호흡기는 모두 2등급입니다. 맨 아래 두 개의 코드를 보시면은 의료기기 등급이 not classified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따로 포함이 되지 않고 QKR은
재량적 집행 (enforcement discretion) 하에 공중보건, 의료용 일반 마스크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QKU는 긴급 승인하에 승인된 NIOSH 인증을 받지 않은 FFR 제품에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들은 코로나 기간의 종결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분들께서는 항상 유의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미국 마스크 수출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사전 신청 서류 제출, 두 번째는 제품 및 문서 검토, 셋째 적용 등급 결정 및 견적 발행, 그리고 넷째는 FDA 등록, 다섯 번째는 최종 등록 정보 전달, 마지막으로 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 마스크를 예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절차입니다.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sk with or without a face shield, 안면 가리개 포함 또는 미포함하고 that covers the user's nose and mouth, 사용자의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입니다. It may or may not meet fluid barrier or filtration efficiency levels, 유체 장벽도는 여가 효율 수준을 충족시키거나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Face mask that are not intended for a medical purpose are not considered medical levels. 의료용이 아닌 안면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간주되어지지 않습니다. 비말 차단이 되지 않는 보건용이 아닌 일반 페이스 마스크는 FDA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QKR 코드로 분류하여 수출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아래 정의를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또 정의를 보면은 mask that covers the user's nose and mouth, 사용자의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it provides a physical barrier to fluid and particulate materials, 유체 및 밀입자 물질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제공합니다. It meets certain fluid barrier protection standards and Class 1 or Class 2 flammability test, 특정 유체 장벽 보호 표준 및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 가연성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It's tested for biocompatibility and are consider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개인 보호 장비로 간주됩니다. It's not a respiratory protective device such as respirators. 인공 호흡기와 같은 호흡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마스크, 호흡기 등 제품이 수술용인 경우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2등급인 경우에 아래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만족하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에 해당하며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510K 신고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소요기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등록의 소요기간은 제품의 분류코드, 시험 성적서 보유 여부, 그리고 관련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FDA 등록 의료기기는 매년 시설 등록 갱신이 필요합니다. FDA는 매년 시설 등록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등록 시설은 해당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FDA가 공개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의 Annual Establishment Registration Fee는 5,546불입니다. 흔히들 저희가 그 Annual Fee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2등급 의료기기 제품으로 분류되며 510K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2등급 제품의 경우 510K를 제출하고 시판될 예정인 의료기기가 기존에 시판되는 의료기기와 거의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FDA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본질적으로 동등성을 지닌 제품과 시판하고자 하는 제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질적 동등성이란 아까 S라고 표현했고 substantial equivalence의 약자이고 기존에 시판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신청하려는 제품이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작용 원리, 성능이 동등하여 안전하고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등성 제품은 FDA에서 predicate device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 같이 그 FDA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기기를 도입하는 미국 국내 제조업체, 미국 시장에 기기를 소개하는 개발자, 포장업자 또는 라벨러, 미국 시장에 기기를 도입하는 외국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은 510K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10K에는 처음에 제가 그 목차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트래디셔널 510K와 어브리비에이티드 510K 그리고 스페셜 510K가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510K는 일반적인 510K 절차로 제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기에 대한 설명 및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breviated 510K는 지침 문서, 특정 조건, 자발적 합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고 타이틀 21 CFR 807.87에서 식별된 필수 요소가 포함되고 있어야 합니다. Abbreviated 510K 제출에서는 제출업체는 적합성 선언을 기반으로 요약보고서, 서머리 레포트를 반드시 작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페셜 510K는 설계 또는 부품의 하나여 기존 510K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타이틀 21 CFR 807, 81A에 따라 제품의 변경이 구현될 수 있는지 결정되고 있어야 합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510K 등록 현황은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준비된 링크로 제가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FDA Pre-Market Notification이라고 치고 검색하시면은 제일 상단에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교재에 있던 부분에 그 FXX라고 입력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예, 그 서머리 부분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 서머리 레포트가 같이 공유되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체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쭉 내리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디바이스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510K 넘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쭉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Submitters Information 이 부분에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모든 정보가 나와 있고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에는 트레이드 네임과 커먼 네임, 레귤레이션 네임이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프로덕트 코드는 FXX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레귤레이션 넘버는 지금 그 준수하고 있는 법규는 타이틀 21 CFR 878-404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는 지금 클래스 2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등급이 분류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서머리 레포트에는 같이 그 5.0 부분에 intended use, 사용 의도,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같이 명시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부분에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설명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주시면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 비교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그 신청하는 업체 자사의 제품을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동등하다는 부분을 같이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510K 넘버라든지 어떤 predicate 디바이스의 510K 번호까지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이랑 그리고 그 어떤 클래스로 분류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목적이 같은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고 아래쪽 내려주시면은 더 내려주세요.
어떤 테스트가 사용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는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의 테스트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비교해서 같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검색해서 같이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0K 제출 시 기기 정보, 비교 의료기기, 최종 라벨링, 초안,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 기기의 사양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 벤치 시험, 동물 시험, 임상 시험에 대한 자료와 멸균 정보, 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경우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FDA 3601 의료기기 사용료 표지, CDRH 시판전 검토 제출 표지, 커버레터, 목차, 트래디셔널 또는 Abbreviated 510K 체크리스트, 사용 부위에 대한 설명, 510K 요약 또는 설명, 성명서를 포함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반드시 포함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맞게 작성된 라벨과 시판하고자 하는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등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같이 첨부하고 성능 테스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Abbreviated 510K의 경우에는 그 Abbreviated 510K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그리고 기기 및 사용 용도, 지침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라벨링, 그리고 서머리 레포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서머리 레포트에는 보신 것과 같이 기기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 기기의 사양, 도면, 위험 분석 방법, 사용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판매 전 테스트가 수행되고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문서, 그리고 표준에 대한 적합성 선언이 같이 포함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기기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 기기 설명에는 새로운 기기의 안정성과 성능을 기존의 동등한 제품과 비교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표로 나타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구성하는 재료에는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멜트 블로잉 등이 있으며, 콧대를 지지하는 금속 및 착색제, 귀걸이의 재료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설명으로 마스크의 크기, 치수, 인장 강도, 내 충격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며, 마스크의 설계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정할 수 있는 끈이나 귀걸이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탄력성에 대한 부분, 안면 보호구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마스크의 모양, 그리고 파우치 등의 정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험 분석 수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K 제출 전 건강에 해를 가하는 체, 박테리아, 차약, 가연성 등에 대한 위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피부와 장기간 접촉하기 때문에 ISO 10993에 따른 생체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N95 호흡기며 NIOSH에서 인증받은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필터 효율에 대한 근거로 NIOSH 인증 번호를 같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유체 저항성에 대한 부분이고, 유체 저항성이란 마스크가 혈액 및 체액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STM F186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규격에 따르면 수술용 마스크는 사람의 혈압 범위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기준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여과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NIOSH 인증을 받은 N95 호흡기가 아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필터 여과 성능 및 세균 여과 성능을 반드시 평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밀입자 여과 성능이란 Particulate Filtration Efficiency라고 표현을 하고, 0.1 마이크론 폴리스틸렌
라텍스 부채를 사용하여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며 ASTM F122로 다시 89번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박테리아 여과 성능은 줄여서 BFE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스크 소재가 분무 처리된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박테리아 여과 성능 테스트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시험 규격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규격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마스크의 BFE를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차압 델타 P 테스트입니다. NIOSH에서 인증을 받은 N95 호흡기가 아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차압 테스트를 받으셔야 하는데 차압 테스트는 차압 델타 P는 수술용 마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하며 내부 공기에 대한 저항력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P가 낮을수록 통기성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스크 소재의 가연성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PSC, CS191, 53 가연성 시험 방법, NFPA 702, 980, 그리고 UL 2154 규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험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가연성 테스트는 수술실에 수술용 레이저, 전기를 사용하는 수술기기, 광섬유를 이용하는 내시경기기,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기기가 많은 등 많은 잠재적인 점화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연성 테스트는 필수로 수행되고 있어야 하며 NFPA 가연성 물질 등급에서 1등급일수록 안전하고 그리고 4등급의 기기는 불에 잘 타는 재질로 구분되고 있으며 4등급 가연성 물질의 경우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에는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다음은 라벨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510K 제출 문서에는 타이틀 21 CFR 807, 87, 2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상세한 라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인지 일회용 마스크인지 반드시 명시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3등급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마스크는 이 마스크는 타이틀 16 CFR 1610 NFPA 또는 CPSC 가연성 표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고강도 열원 및 인화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FDA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제는 Emergency Use Authorization Act로 EU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UA는 기존의 FDA에 허가 또는 승인 시 필요한 데이터보다 적은 데이터를 제출하여 일반적인 FDA 승인, 허가와는 다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EUA는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며 긴급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제품의 FDA 허가를 위한 요구사항 및 제품의 안정성 및 그리고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시간 제약상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Q&A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